네, 이제 블로그 활용법, 페이스북 활용법 등등등 SNS 200% 활용하기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블로그와 물론 SNS는 명확하게 따지면 다른 영역일 수 있지만 또 넓게 보면 블로그도 SNS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는 지금 갖고는 있지만 제대로 운영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주제를 정할 때 주의해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그 소셜 커리어 몸값을 바꾸다의 조원선 저자가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블로그 주제를 정할 때 우선 5가지를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 아는 주제여야 한다고 합니다. 공감 가시죠? 내가 잘 알아야 쓸 것도 많고 또 알고 있는 정보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데 괜히 그 영역을 뛰어들었다가 컨텐츠 업데이트 주기도 늦어지고 또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운영하지 않는 블로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블로그 주제를 정하실 때는 네이버의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맨 하단에 블로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엔터테인먼트 예술, 이 안에는 문학책, 미술 디자인, 음악, 드라마, 공연 전시, 영화 등등등 많은 것들 있죠. 또 생활 노하우 쇼핑, 이 부분에는 일상생활, 패션 미용, 상품 리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취미 여행, 지식 동향,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좀 더 블로그를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는 이왕이면 지식 동향, 네, 이쪽에 해당되는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생활 노하우 쇼핑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여러분들이 서포터즈나 체험단 활동을 하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은 카테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제가 교육 학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면 잘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 분들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관련 주제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또는 오늘의 탑 블로그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나는 어느 카테고리에서 블로그를 개설하거나 또는 갖고 있는 블로그를 어떤 카테고리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인지 그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자팍다식한 정보를 넣는 거,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양한 정보를 올려놓는 블로그보다는요, 조금은 한정적인 어떤 영역을 설정하시고 다른 또 컨텐츠들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째 넘어갈게요. 꾸준히 새로운 소재를 찾을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답니다. 역시 내가 잘 아는 주제여야지 꾸준하게 또 새로운 주제를,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이 더 있는 주제, 내가 더 원하는 주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주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취업이나 창업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맞는 커리어와 비즈니스에 맞는 주제를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더 꾸준하게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그런 블로그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넓은 독자층이 존재하는 주제가 좋다. 물론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가 너무 특정한 층에 해당되는 블로그를 운영하면 나중에 이걸 다시 바꾸기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리어가 약간씩 바뀔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큰 영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마케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관심사를 넣는 거죠. 뷰티 마케팅, 물론 이렇게 작게 가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구직자나 주부님들이시라면 조금 영역을 약간은 넓혀서 너무나 세부적이지는 않되 너무나 자팍다식한 블로그 같지는 않은 그런 전문성 있는 영역을 설정하시고요. 넓은 독자층이 존재하는 주제를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올린 블로그 글을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너무 매니아층만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선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대중성이 있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면접, 이직, 커리어 이런 부분은 누구나 관심 있어 하고 구직자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커리어 컨설턴트나 커리어 강사님들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블로그를 키워가시고요. 또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생활적으로 고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청소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청소에 대한 아이템을 생산하는 분이라면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영역을 정해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는 검색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너무나 매니아층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활용할 기업이 많은 주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요리 블로거를 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식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리 재료를 만드는 뭐 풀무원이나 다양한 대기업도 있겠죠. 그런 업체에서는 블로그 서포터즈나 어떤 홍보 이벤트를 할 때 이왕이면 요리 컨텐츠를 많이 올려놓은 블로거들을 선호하겠죠. 그런 식으로 기업에서 선호할 수 있는 뷰티나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에서 선호할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나중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앞으로 이력서를 냈을 때 더 플러스 점수를 얻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주제는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5가지 블로그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연동해라. 위젯을 활용하라. 이런 부분인데요. 위젯이라고 아세요? 블로그의 그 상단 또는 좌측, 우측을 보면요. 활성화되어 있는 블로그에는 꼭 어떤 큰 마크나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거기에 또 더 프로필을 잘 꾸며 놓으신 분들은요. 본인 네이버 블로그에 페이스북 계정을 위젯을 활용해서 연동을 해 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제 블로그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는 페이스북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연동을 시켜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블로그에 페이스북에 위젯을 달아서요. 제 프로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는 제가 최근에 활동하는 실시간 어떤 상황들을 업데이트가 좀 빠른 페이스북과 연동을 해놨거든요. 네, 블로그와 페이스북 연동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 포스트 쓰기 바로 밑에 프로필 밑에 페이스북에 위젯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저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저의 페이스북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연동하셔서 페이스북 친구도 한번 더 많이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젯을 어떻게 달 수 있을까? 네, 관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서요. 꾸미기 설정 보이시죠? 여기에 중간에 디자인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 있습니다. 네,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맨 아래에 위젯 직접 등록하기. 네, 이렇게 해서 위젯명, 위젯 코드 입력, 미리 보기, 위젯 도움말 팁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젯 도움말 팁을 한번 클릭해서 읽어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위젯을 어떻게 올리는지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로 올릴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삽입해서 예쁘게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연동하는 위젯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이미지도 위젯으로 링크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뿐 아니라 다양한 것도 한번 위젯을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저의 페이스북만 연동을 해놨는데요. 조금 체험단이라든지 왕성한 블로거 분들은 굉장한 많은 위젯을 활용해서 블로그의 활성화를 돕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위젯 한번 꼭 이용해서 블로그와 연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활용법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페이스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5,000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왜 다 내 뉴스피드에 뜨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보는 친구들만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요. 엣지 랭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엣지 랭크가 뭘까요? 네. 페이스북의 엣지 랭크는 3요소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아래 3요소를 주 요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밀도, 콘텐츠 가중치, 시의성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엣지 랭크라는 것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친밀도는요.
친한 사람의 게시물이 내 뉴스피드에 더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요를 많이 누른 사람, 아니면 상대방도 나에게 좋아요를 많이 누른 사람, 그리고 댓글을 서로 많이 달아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친밀도가 좀 더 좋다라는 페이스북 안에 어느 정도 가중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을 그냥 쭉 올리고 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이왕이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것도 좋아요. 관계가 더 친밀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글도 나의 뉴스피드에 보일 수 있고 내 글도 그 사람의 뉴스피드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콘텐츠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콘텐츠 가중치는 텍스트만 넣는 것보다는 링크를 첨부하는 편이 더 좋고 또 사진과 함께 올리는 편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조금 더 충실하게 쓰는 것 자체에 가중치를 둔다는 거겠죠. 텍스트만 올리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미지나 또는 어떤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는 링크나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동영상을 또 올리는 것도 괜찮겠고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잘 조합해서 컨텐츠의 질을 좀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콘텐츠가 좋다, 나쁘다라고 딱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좀 콘텐츠도 충실하게 또는 친구들과도 좀 많은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엣지 랭크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시의성. 시의성은 콘텐츠를 올리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텐츠가 올라가고요. 거의 뉴스피드에 머무르는 시간이 친구들의 뉴스피드에 내 글이 보이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 그래서 3시간이 지나가면 내 글이 내 친구들의 뉴스피드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시간이나 5시간 사이 정도에 적절한 비중을 두시고 올리시면 내 글이 내 친구들에게 아주 자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원칙이 페이스북에서 100% 공개를 했던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이런 가중치의 합산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엣지 랭크가 높다, 낮다, 뭐 크다, 작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꾸준히 올리시면 어떤 컨텐츠에 또 자주 노출될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 좋아요, 댓글 이런 반응들도 자주 보이시면 여러분들의 글이 좀 더 많은 분들의 뉴스피드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페이스북 안에 중요 이벤트, 하이라이트,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닥쳐있는 엄청난 큰 행사가 있다.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SNS 친구들에게도 알리면 좋겠죠. 또는 나의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경력과 커리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중요 이벤트라든지 하이라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중요 이벤트는요. 여기 페이스북의 프로필에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어떤 사건,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중요한 행사를 올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에서 하단에 뜰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중요 이벤트를 크게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요. 취업을 앞두거나 또는 창업 아이템이 런칭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중요 이벤트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벤트 있죠? 그룹 만들기부터 중요 이벤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글에 그 별표를 다실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작은 이미지가 갑자기 이렇게 확 커져서 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올린 글에 하이라이트를 한번 달아볼게요. 제가 경매 관련된 정보를 하이라이트 효과 별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날짜 변경, 위치 추가, 수정, 하이라이트, 타임라인에서 숨기기 기능도 있습니다. 삭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렸던 글을 바로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버튼 누르시고요. 또 올린 이미지와 글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네, 수정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하이라이트를 누르시면 이 작은 글이 갑자기 커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페이스북 하이라이트 어렵지 않으시죠? 페이스북의 중요 이벤트 활용해보고 싶으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충실하게 페이스북을 활용하시면 더 많은 기능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의 디자인을 무료로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타임라인 이미지 이제 쉽게 만드실 수 있겠죠. 검색해 보시면요. 페이스북의 타임라인 이미지를 무료로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간단하니까 한번 꼭 활용해 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꽃집 아재, 또 러브앤땡스 이런 김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잘 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페이스북에 대한 노하우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집 아재라는 아주 재밌고 독특한 닉네임의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지금 부산에서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용길 씨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친구가 5천 명이 이미 넘어서서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페이스북 페이지는 친구가 5천 명이 넘어갔을 때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 소통하길 원하는 분들은 활용하면 좋다고요. 이분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주 개인이 아니라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는 계시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감성적인 글도 많이 올라오고 꽃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페이스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한번 보니까요. 페이스북이 처음 들어올 때쯤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어떤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에 친구를 이제 점점 늘리다 보니까 5천 명이 됐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분의 가장 하나의 포인트는요. 바로 메시지와 개인적으로 맞춤형의 댓글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페이스북을 초기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비슷한 말을 많이 달기도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이 아니라 친구에게 한 분 한 분 메시지를 그에 맞춤형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즉각 어떤 댓글을 다는 분이나 좋아요를 누른 분들에게 감사 표시로 댓글과 좋아요를 빠른 시간에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소통을 이루다 보니까 친구도 급격히 늘어났고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에서 페이스북을 잘 활용한다라는 분으로 대표적인 분으로 꼽히고 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분의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린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글을 올리기가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또는 자기 전에 정말 침대 머리맡에서 잠들기 전에 친구들의 글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한두 개 정도 올리는 것은 아주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어떤 1년 동안 꾸준하게 하루에 1개 이상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고요. 또 5대 35대 1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5, 35, 1의 법칙. 네, 이건 바로 하루에 콘텐츠를 5개 업로드하면 일주일에 총 35개가 되겠죠. 거기 나머지 1은요. 단 한 번만 자신의 상품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려고 SNS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에게 거부 반응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5개를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35개를 올리고 거기에 한 번만 자신의 상품을 PR하는 그런 법칙을 나름 지키셨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요. 페이스북에 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콘텐츠에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굉장히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많이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어울리는 꽃의 이미지, 그리고 꽃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서 꽃집을 운영하시고 있다 보니까 올리는 컨텐츠 자체가 꽃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템을 간접적으로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 근데 대표적인 컨텐츠는 꽃입니다. 그죠? 꽃에 관련된 꽃말, 또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올려줘서 많은 분들이 이분과 친구를 맺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꽃집 아재의 글을 봤는데요. 네, 러브앤땡스 김지희 대표님의 페이지도 한번 운영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의 페이지의 테마가 힐링이라고 합니다. 아까 꽃집 아재의 페이지의 테마는 뭐였죠?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을 둘 수가 없어서 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까 마찬가지 꽃집 아재도 혼자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페이지의 주제를 힐링에 맞췄기 때문에 힐링에 어울리는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기 힘드셨대요.
그래서 도서관에 매일매일 가서 힐링에 해당되는 책을 읽고 본인도 자기 개발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때 좋았던 문구라든지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페이지에 올리고 공유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죠. 네, 그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러브앤땡스 페이지가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였는데 최근에 6,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좋아요의 수가 6,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6,000명 이상에게 그 러브앤땡스의 글이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페이지로 키우셨는데요. 짧은 시간에, 1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러브앤땡스 페이지가 또 활성화된 것은 이분의 이런 어떤 힐링이라는 테마에 맞는 꾸준한 컨텐츠 업데이트, 그리고 정말 감성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꽃집아재와 마찬가지로 피드백이 상당히 빠른 분이세요. 좋아요나 댓글을 달았을 때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맞춤형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이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활성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분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두 분 다 보고서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집아재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상단에 깔끔하게 꽃 사진과 네, 전화번호가 나와 있네요. 상업적인 듯 하지만 결코 콘텐츠가 그렇게 상업적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좋아요가 벌써 11,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이분의 글을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 무궁화에 대한 사진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 나를 더욱 사랑하는 하루요, 굿모닝. 네, 이렇게 꽃에 대한 또 이미지와 인사말을 함께 남겼습니다. 메시지를 상당히 또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로 하여금 헛되게 살지 않게 하라, 에머슨. 이렇게 좋은 말과 꽃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너무나 광고, 홍보성이 느껴지는 글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과 함께 이렇게 올리니까 그때그때 이제 글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공감을 하시는 거겠죠. 네,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올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꽃집아재 페이스북 페이지의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앤디 그로브, 오늘의 메시지, 네, 가장 큰 정보는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 있다. 네, 이런 아주 좋은 말들. 상당히 책을 또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러브앤땡스 이따 페이지도 보시겠지만 그분도 굉장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좋은 정보는 또 공유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뭐 스미싱 수법 이런 거 조심하라는 글도 중간중간 보이고요. 또 꽃의 이미지가 워낙 또 예쁘고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을 공유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미지와 컨텐츠가 좋으면 많이 퍼 가시잖아요. 공유하기를 많이 누르시고 그런 식으로 너무나 광고나 홍보성이 느껴지는 글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이 공감되고 퍼가고 싶어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올리신다면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더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네, 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인데도 지금 좋아요가 11,700명이 넘었어요. 굉장하죠. 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서비스 상단에는 분명히 본인의 꽃집아재에 대한 전화번호와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 본인의 사업도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홍보성은 조금 연하게 감성적이고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이분이 판매하는 꽃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나의 자랑스러운 자신 있는 어떤 메인 컨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러브앤땡스 페이스북 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북 상단에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면요. 바로 뜹니다. 러브앤땡스 네, 커뮤니티 보이시죠?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러브앤땡스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표지 사진으로 올려놨고요. 본인이 어떤 회사인지 네,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특별한 선물 제작 러브앤땡스 커플 머그컵, 텀블러, 폰 케이스, 타일 액자 및 맞춤 주문 제작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주소까지 이분도 약간의 본인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홍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죠? 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이런 어떤 메시지로 기억하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가 시간의 활용이 직장에서의 성공을 좌우한다. 본인이 또 매일 도서관에 가기 때문에 읽었던 좋은 글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고요. 또 베스트 유럽 여행지, 여행책을 읽으셨나 봐요. 여행지. 그리고 20살 했더라면 좋았을 습관. 이분은 지금 매일 도서관에 가면서 도서관에 이렇게 읽었던 책을 찍어서 또 올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선물을 했던 분들의 후기라든지 네, 인증샷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의 인증샷도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패션 런칭 파티에 또 참여해서 기획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셔서 네, 선물을 또 주셔서 인증샷을 찍었던 것이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이 고객들과 소통하는 과정, 소통하는 모습도 올리고 또 매일매일 힐링이라는 주제로 러브앤땡스 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맞는 컨텐츠도 올리고 또 때로는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성의 이야기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이분은 힐링과 제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엮여져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0명 이상이 지금 좋아요를 눌렀는데요. 제가 며칠 전만 해도 6,600명이었던 것까지 봤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네, 페이지에 좋아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러브앤땡스 꽃집 아재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네, 충분히 이렇게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또는 여러분들 운영하시는 블로그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잘 활용하시면요. 카페나 페이지, 페이스북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정 중에 지금 기존에 활용하고 계시는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카카오 스토리 이런 SNS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알리고 싶은 컨텐츠가 증폭될 수 있고요. 더 많은 분들에게 네,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유료 광고까지 페이지를 통해서 더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페이스북과 여러분들의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야 되겠죠. 나만 알고 나의 블로그에만 올라가 있고 나의 카페에만 올라가 있고 조회수가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정보로 썩히신 경험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과거에 많았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확산하는 방법은 바로 네, SNS입니다.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여러 가지 잘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